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도심이 과밀화되면서 우리의 주거 형태는 공동주택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바깥 외출이 줄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잦아졌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서비스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42,200여 건으로 전년보다 61%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장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을 위한 현장 진단 신청 건수도 1년 전보다 52% 늘었는데요.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입주자가 걷거나 뛰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을 의미합니다. 또 음향기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오전 6시에서 밤 10시 사이 직접 충격 소음은 1분, 등가소음의 경우 43dB를 넘을 때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뛰는 소리가 40dB, 성인이 뛰는 소리가 55dB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음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 층간소음 갈등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른다는 층간소음의 고통은 비단 국내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층간소음을 못 참고 벽에 모터를 단 남성도 있었습니다. 상하이스트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시안 지역에 사는 차오 씨는 휴일을 맞아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윗집에 사는 남자아이가 뛰어다녀 도무지 잠을 청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는 결국 윗집으로 올라가 주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철물점에서 400위안, 우리 돈 7만원 정도를 주고 전동 모터를 구입한 뒤 천장에 설치해 가동했습니다. 이틀 내내 모터를 가동했고 결국 윗집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복수가 끝났습니다. 차오는 경찰에게 쿵쾅거리는 소리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다. 조금만 주의해달라는 내 말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 정도 사건은 양반인 편에 속합니다. 지난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이웃과 다툰 리아오의 사연을 전했는데요. 그는 공용공간인 계단에서 식물을 키우는 문제로 아래층 이웃과 자리다툼을 하다가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감염병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갈등까지 심해졌는데요. 그러던 중 리아오는 아랫집 이웃의 베란다에 걸려있는 음침한 물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란다에 걸려있던 것은 다름 아닌 저주 인형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빨간색 글씨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을 매단 듯한 오싹한 느낌마저 드는 저주 인형을 보고 리아오는 곧바로 아랫집 이웃을 찾아가 항의했는데요. 그러나 이웃은 날씨가 화창하길 기원하는 날씨 인형이라는 황당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저주 인형이라니 전동 모터보다는 확실히 무서운데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층간소음이 분쟁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살인사건까지 연달아 발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아마가사키시 길거리에서 한 모녀가 둔기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녀의 아래층에 사는 주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소음 문제가 있었다며 죽이려고 한 것은 틀림없다는 섬뜩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아파트 주민이 윗집 주민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아파트의 1층과 2층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2명의 주민이 발견된 것인데요. 사건 발생 1시간 전 관할 경찰서에 2층에 사는 남성을 총으로 쐈다. 이제는 내 머리를 쏘겠다. 라는 신고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고 이전에도 몇 차례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1층에 사는 남성이 2층에 사는 남성을 총으로 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인들이 총을 가졌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집에서는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쿵쾅거리는 소음에 거기다 이웃이 총을 쏠 수도 있다는 불안감까지 집에서 느낀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가 되는 이유는 명확한 기준을 잡기가 모호하고 소송까지 가기에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민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층간소음 이웃센터를 통해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 결정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에 비해 효과는 떨어지는 것이죠. 인근 소란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불과하고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마저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끝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승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독일은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소음을 배출한 사람에게 최대 5,000유로, 한화약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층간소음을 유발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법으로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소음을 낼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신고를 받으면 가해자에게 2회까지 경고를 합니다. 경고 누적 횟수가 3회 이상이면 가해자를 강제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내야 할 벌금액도 높아집니다. 결국 전 세계 각국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차원적인 방법까지 개발해냈습니다. 음파 성질을 자유자재로 바꾸어 투명 망토 기능은 물론 소음까지 없애줄 수 있는 메타 물질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가상의 메타 물질을 이용하면 빛, 소리 등 파장의 반사, 산란 같은 현상을 제어하여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레이더나 소나로부터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나 방음, 흡음 설계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단한 기술 같기는 하지만 상용화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물산은 층고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바닥 슬래브 두께를 늘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바닥 충격음 저감 공법은 기존 210mm 바닥 슬래브에서 특정 부분의 슬래브 두께만 250mm로 높이는 특화 기술입니다. 즉 약간의 슬래브 두께만을 높여서 전체 바닥 슬래브 두께를 높인 것과 유사한 층간소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바닥 슬래브를 두껍게 하면 되지만 그만큼 층고가 높아지고 층수와 가구수가 줄어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새로 개발한 공법을 적용할 경우 바닥 슬래브 전체를 250mm로 높여 얻을 수 있는 진동과 소음 저감 효과의 90% 가까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닥 구조 전체의 두께에는 변화가 없어 건물 층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당장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공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아파트의 적용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의 수출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기술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조만간 층간소음 없는 세상이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배우 박보영 씨가 층간소음과 관련해 너그러운 대처를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박보영 씨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던 중 갑자기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소리는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자 박보영 씨는 윗집 아기들이 열심히 뛰는 소리라며 한창 뛸 때야 라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곧이어 뛰는 아이를 혼내는 부모의 목소리와 아기 울음소리까지 들려왔는데요. 박보영 씨는 잠시 윗집 소음에 귀를 기울이더니 아이가 운다며 오히려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박보영 씨의 이 같은 따뜻한 모습이 재조명되며 역시 갓보영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루빨리 국내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층간소음을 완벽하게 해결해서 해외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